파숑의 경제 원칙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 제가 닮고 싶은 분, 배우고 싶은 분,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짬부 김지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2030 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목표로 하는 것들이 5천만 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표가 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재테크 관점으로는 뭐 5천만 원, 1억 내 집 마련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일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좋아하는 일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 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뭐 질문, 상담들 많이 하실 텐데. 네네. 뭐 일단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브런치, 그러니까 다양한 걸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정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창업이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허들이 되게 낮아진 것 같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전에는 진짜 지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 없으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부동산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유튜브에 이제 던져놓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비율보다는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 봐도 되나요? 네네, 완전 그렇고 실제로 통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퇴사 비율이 진짜 많아졌고 역대급으로 공무원 그 지원 숫자가 가장 낮다고 지금. 지금요? 네네.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50대 1이었는데 뭐 7대 1로 바뀌었나? 뭐 하여튼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고. 네, 많이 낮아졌고. 왜냐면 그 공무원이란 메리트가 정말 따박따박 평생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따박따박도 좀 이제 너무 기준이 낮아졌고 평생이라는 것도 좀 이게 연금을 정말 우리가 탈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과거 어른들이 돈을 벌었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좀 이젠 진짜 회사 없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냥 하지 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이제는 회사가 개인의 눈치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소개팅처럼 한 개인도 회사를 골라야 되는 고를 수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 갔거든요. 그래서 2030이 이제 어쨌든 나의 일과 재테크 요 두 개를 봤을 땐 그렇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참 이게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때는 또 공무원이 아니었었고 일본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이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다가 맞아요.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들인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좀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금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만드시겠어요? 네, 약간 2030이 뭘 제일 좋아하고 뭘 관심 있어 하나를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뭐 너무나 평범했고 또 지금도 평범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런 뭐가 관심 있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직장을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으시죠? 아,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게 제가 최근 한 2달 전에 정말 그 지원 메일까지 쓰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 회사를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네. 어떤 회사? 왜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가장 큰 회사에도 한번 지원해볼까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창업 사업 이런 관련된 걸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분이 운영하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조직 경험이 제가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조직을 운영해 보려면 조직 경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직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아무리 조회수가 잘 나와도 혼자 기뻐하거든요. 저 혼자 좋아요. 그냥 이거를 같이 기뻐해줄 누군가가 없다는 게 그러네. 네, 팀이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배우고도 싶고 그런 큰 조직에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엔 다시는 안 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배울 게 정말 많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아, 부럽다.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왜냐면 지금 취업하기에도 딱 적당한 나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지금 다 30대 첫 취업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네. 대학원 나오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 경험했다 그러면 오히려 직장에서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더군다나 김짬부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전 쌍수를 들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팀장 하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엔 기워커라고 해가지고 주 1, 2회만 출근하고 거의 월급만큼 가져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진짜 되면은 굳이 9 to 6보다도 그냥 이렇게 기워커로 정말 아이디어만 던진다든지 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다고 한다면 네. 회사에 직접 저는 요청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 MZ의 특성이 저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도 직접 내가 정말 그냥 그걸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굳이 그런 어떤 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회사에 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더 저의 아이디어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를 좀 제안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게 좀 불행이긴 한데 코로나가 있는 2년여 동안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들도 보여줬으니까. 네, 맞아요. 재택이 가능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원격으로도 호흡이 가능한 것들이 좀 검증이 돼서 네. 아마 그런 또 트렌드들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선했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하시려고 원서까지 넣으시기 직전까지 가셨다고. 근데 결국 안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팀의 부재, 조직 경험 약간 이런 건데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만들 수 있겠다.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만든다. 네, 그냥 컨설팅을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좀 접었는데 기워커로서 일해보고 싶은 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싶은 곳에 지금 막 그냥 이렇게 제안도 해봤거든요. 그냥 9 to 6 말고 주 1, 2회 정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실 것 같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지 않을까. 네네. 왜냐면 하고 싶은 그런 회사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 지금 금융권하고도 코업 많이 하시죠. 네네, 작업들. 맞아요. 어떤 거 하세요? 그런 캠페인? 일단은 이제 유튜브 광고를 주면서 미팅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프로젝트 같이 신한금융투자랑도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좀 길게 했었고 네. 그 외에 이제 제가 쓰던 어플들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좀 협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김치한부 적금 이러면서 0.1%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플들이라든지 재테크 노하우들을 좀 많이 활용들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을 텐데 저도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기프트콘을 싸게 사는 거였었나? 네네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실까 싶어요. 그 기프티콘 얘기를 제가 딴 데서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돈을 아낀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치킨 끊어라 커피 끊어라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죠. 끊지는 말고 좀 아껴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기프티콘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원가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가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그냥 원가. 그러니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냥 4,100원 이런 거 정가대로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싸게 최소 10%에서 많게는 막 30-40%까지 싸게 사는 어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네네. 이 세계를 그 짠돌이 카페에 가입해서 알았거든요. 짠돌이 카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상 카페라든지 이런 어플 들어가면은 요기요 할인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배달을 시켜 먹을 거면 그런 데서 10% 할인된 거 하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장 볼 때 10%에서 20% 할인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기프티콘의 최대 장점은 원가대로 현금 영수증 처리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네? 더 이익이죠. 그래서 완전 이익이죠. 예, 현찰로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네. 네네. 그리고 그거를 결제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자체에 또 이제 실적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커피를 4,100원에 샀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4,100원어치 긁은 카드는 카드대로 이제 내역이 올라가고 네. 그 커피 살 때 5,000원은 5,000원 자체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거예요. 5,000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죠. 솔직히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귀찮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하는 게 그렇게 귀찮으면은 그 시간에 이제 더 벌거나 그러니까 덜 쓰거나 더 벌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귀찮다고 하면은 이제 돈 없다고 찡찡거리면 안 되는 거죠. 돈 없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네.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둘 다 해야죠. 네네. 어떤 어플이 많아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어플 싸게 그러니까 팔라고 니콘 네콘 네콘 그리고 일상 카페 네 지금 일산 신도시가 아니라 일상 카페 요 세 개를 저는 제일 많이 쓰고 네.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프랜차이즈는 다 있고요. 뭐 김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치킨. 스타벅스도 있어요? 스타벅스가 제일 많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와. 저는 스타벅스, 오늘도 스타벅스 마시고 왔는데 그 이유가 네. 기프티콘이 가장 많아요. 진짜요? 얼마 정도 싸요? 뭐 최소가 10%니까. 최소가 10%예요? 네네. 굉장히 큰 거네. 그리고 기프티콘이 진짜 좋은 게 그냥 아무거나 사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케이크까지 포함된 기프티콘이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걸로 그냥 샌드위치 바꿔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이에요. 진짜 현금. 그래서 이걸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정말 귀찮음 그 하나 때문이거든요. 이거 주부님들도 아시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이거는 그 뭐죠? 상품권, 나라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훨씬 더 이득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니콘네콘, 기프티스타, 맞아요. 팔라고 기프티스타도 있죠. 뭐 아무튼 여기서 또 기프트가 또 팔면 많으신 분들 생일날 또 엄청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이제 소매나 깡하는 식인 거 네네네네.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거 팔기도 하죠. 네. 그 현찰로 또 입금을 해주시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구나. 아무튼 예, 또 이런 또 기가 막힌 저희 홍소영 PD님도 아시죠? 이제 바로 까셨는데. 지금 바로 깔고 계세요. 네네. 좋네요. 수복 기준은 16%, 17% 정도 싸다는데? 네, 진짜. 이거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요. 우리 와. 주식 수익률 10% 생각하면은 그러네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거의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는 음료인데. 무조건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야, 예,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진짜 깨알 팀이시네요. 이미 많이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예, 아무튼 지금 알려드린 요 어플들 한 서너 개 말씀드렸는데,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바로 한번 써보세요. 일단 스타벅스부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처음에 이 절약하는 이 콘텐츠에서 이제 재테크에서 정보까지 하는 재테크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집 마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셨나요? 어땠나요? 뭐 드라마틱하진 않았는데 일단 이제 뭐 대부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6년간 모은 돈이 없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대학 대신에 이제 바로 그 사회로 나와가지고 바로 일을 했거든요. 한 80만 원 막 알바하고 80만 원 받고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막 300을 받고 이러면은 저도 저축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핑계지만 근데 80 받고 뭐 120 받고 130, 150, 180 이렇게 가니까 이게 사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쓰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모은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없었고 근데 이제 26살에 이렇게 살다가는 그러니까 서른이 되면 되게 멋있는 어른이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 땐 서른이 되게 어른 같잖아요. 사실 서른도 그냥 똑같은데 서른도 사실 제가 이제 내년에 서른이거든요. 근데 서른도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린데 이게 서른이 너무 엄청난 어른처럼 느꼈던 거예요. 아무래도 20살이 보았을 때 서른은 어른. 네, 어른. 네, 그냥 20대는 더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미디어도 좀 한몫한 게 그 막 삼순인가 그 드라마도 서른인데 완전 막 노처녀 취급하는 약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른이 되게 멋있는 어른이 될 거라고 막 생각을 한 거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이제 없었던 거예요. 26살에 4년 남았는데 이게 되게 막막하게 느껴져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완전 조급했죠.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알게 된 건데 이게 되게 빨리 온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26에 온 거는 되게 빨리 온 건데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네. 작년 7월 말에 이제 등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6개월 만에 등기를 치기 힘든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덜 쓰기도 엄청 덜 썼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막 더 벌기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했어요. 이제 덜 쓰기가 사람이 저는 이제 레벨치가 있는 것 같은데 덜 쓰기에서 10을 달성해 버리니까 이제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덜 쓰는 거는 10%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힘들다. 그러니까 10이 큰 레벨이라고 쳤을 때 레벨에서 네네 만약에 3단계, 5단계, 6단계, 10단계 다 채우면 이제 더 벌기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좀 감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뭐 다양한 더 벌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가 좀 잘 돼가지고 또 사람이 더 벌면은 더 쓰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 덜 쓰기가 이미 10단계까지 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벌어도 그거를 똑같이 계속 저축했거든요. 계속 다 넣었어요 통장에. 그래서 그럼 더 버는 것들은 고스란히 다 저축한 거네. 네, 다 저축. 그래서
그 완전 좀 눌렀죠. 사실 더 벌니까 저도 막 더 쓰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거 다 누르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작년 7월에 했죠.